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재판장의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이 구금됐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이 끝난 뒤 김 전 장관 변호인으로 나온 이하상 변호사에 대해 감치 명령이 집행됐습니다. 재판부는 변론을 마치고 난 뒤 일반 방청객들을 모두 내보냈으며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지난해 11월 19일 한덕수 전 총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교정당국에서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절하면서 이들은 집행정지로 풀려났습니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지만 서울고등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는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하상 변호사,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으로 알려진 이하상 변호사가 조금 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곧바로 구금된 그런 상황이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같이 있겠다, 내가 변호인이니까 같이 있겠다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당시 이진관 재판장이 조용히 하라, 계속 떠들면 감치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때 15일 선고를 받았고 집행이 안 되다가 한 2달 만에 집행이 됐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예, 좀 늦은 집행 아닙니까? 그렇죠. 예. 사실은 근데 전반적으로 감치 명령에 대한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감치 명령이 확정된 이후에 누가 그거를 감치 명령서를 들고 경찰관이나 교도관이 막 잡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감치 명령의 집행률이 좀 낮은데 이거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하상 변호사가 지금 자기가 감치가 되면 김용현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활동이 중단된다, 뭐 그런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 다소 늦게라도 집행이 된 게 어쨌든 법 집행은 누구나 예외 없이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용현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이 오전부터 시작해서 오후 4시 20분쯤에 끝났는데 방청객이 모두 퇴장하니까 대기 중이던 교정 공무원들이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억나실 겁니다. 권우현 변호사라고 한 명 더 있는데 이 권 변호사는 오늘 재판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감치 명령이 집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강지 의원님, 네. 지난번 11월의 상황을 되짚어 보면 네. 감치 명령이 한번 집행됐는데 구치소에 갔다가 인적 사항을 제대로 확인이 안 됐다는 이유로 당시 석방됐거든요. 당시에도 이제 법을 아는 사람들이 이 법을 이용해서 빠져나가는 이른바 뭐 법 기술자, 뭐 법꾸라지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예. 지난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선고 공판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형무 등급이라고 했잖아요. 예.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귀천을 가리지 않는다. 누구에게도 차별을 두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법 기술로 한순간의 위기는 모면할 수 있겠지만 엄격한 법 집행을 영원히 피해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과거에 그 이하상 변호사가 했었던 법정 내에서의 행동은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법정 밖으로 나가서도 재판장에 대해서 인신모독성 발언을 했던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 집행이 이루어졌다는 측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2월 19일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등에 대한 내란 혐의 1심 선고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집행이 돼서 15일 감치 명령을 받았는데 당시 제가 말씀드린 한번 들어갔다가 그때 뭐 인적 사항 때문에 한번 나왔잖아요. 그날 하루가 가만히 돼서 14일간 구금이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2월 16일까지 서울구치소에 구금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2월 19일이 내란 1심 선고니까
선고 공판에는 변호인들이 나올 수 있게 되네요, 김용남 의원님.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 나오는 날짜가 설날에 나오겠는데요, 거의? 아, 설날쯤 그러네요. 해서, 설 연휴 첫날이네요, 월요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설날은 집에서 보낼 수 있게 됐네요. 예. 아마 하루- 재판부가 날짜를 좀 고려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는 않을 텐데. 왜냐면 선고 공판에 나오지 않으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2월 19일이요. 윤 전 대통령과. 보통의 경우에는 선고 날짜에 변호인들은 법정 출석을 잘 안 하긴 합니다. 형사 변호인의 경우에도. 근데 뭐 이거는 워낙 사회적으로 이목을 끄는 중요 사건이니까 변호인들도 법정에 나올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만 사실은 변호인이 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선고만 그날 듣는 것이기 때문에 옆에 변호인이 있거나 없거나 뭐 다른 절차가 진행될 게 없거든요. 예. 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지난번에요. 김용남 의원께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 국민의힘 이슈로 넘어갈게요. 구치소로 갔는데 인적 사항을 제대로 명시적으로 안 밝혔다고 해서 밤에 다시 석방이 됐잖아요. 네. 또 오늘도 이렇게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약간 의문은 들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다뤄졌기 때문에 예. 그 사람의 특정이라는 게 꼭 그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뭐 이걸 다 확인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생김새나 어떤 신체 특징을 갖고도 특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본인의 인적 사항을 묵비하면서 감치 명령이 집행되는 경우가 조금 드물어서 교도관들이 소극적으로 임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 예. 오늘은 뭐 오늘부터 14일 동안은 거기서 자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9일 날 한덕수 전 총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김용현 전 장관. 근데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증인이지만 내가 함께 있겠다라고 해서 소란을 피워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진관 당시 재판장이 한 번만 더 발언 계속 이어가면 감치하겠다라고 했고요. 당시 감치명령 15일이 나왔습니다. 다만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가 2달여 만인 오늘 김 전 장관의 다른 재판이 마무리되고 나서 교정 공무원들이 이 이하상 변호사를 바로 서울구치소로 수감했다고 합니다. 15일이 감치 명령이 처음에 나왔는데 당시 첫 집행했던 하루를 감안해서 14일 동안 구금이 될 예정이고요. 2월 16일에 석방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2월 19일 김용현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1심 내란 선고일은 원하면 참석은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변호사가 재판 도중 감치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바로 김용현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 이야기인데요. 현장에 있던 이분뉴스 강주호 기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하상 변호사가 법원이 이하상 변호사를 감치 집행했다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네, 왜 감치 집행을 했나요? 이하상 변호사가 한덕수 재판 진행에 있어가지고 신뢰관계 동석을 주장을 하면서 나는 여기 끝까지 남아있겠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에 이진관 부장은 이하상과 권우현 변호사에게 감치 명령을 내렸었는데요. 그 당일에는 신원이 특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하상과 권우현 변호사를 감치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계속 밀렸었던 감치가 오늘로서야 집행이 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25년도, 그러니까 작년 11월 한덕수 재판에 있었던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그럼 어떤 재판에 이하상 변호사가 출석을 해서 누구 변호사를 출석을 해서 이렇게 집행이 이루어졌나요? 오늘은 김용현의 위계 공무집행 방해 재판이었고요. 재판부는 한성진 부장이 맡고 있었습니다. 몇 시였나요? 오늘 10시 반에 시작을 해서 4시 20분경에 재판이 마무리가 되었고 그 이후에 김용현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감치를 당했습니다. 당시 법정 상황은 어땠나요? 그 현장에 계셨죠? 네, 오늘 현장을 제가 계속 있었는데 그냥 보통의 날과 비슷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하상 변호사라든지 거기 주변에 앉아있는 김용현 측 지지자분들도 이하상의 감치를 아마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4시 30분경에 재판이 종료가 되고
경위들이 어떻게 뭐 독촉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오늘 재판이 다 마무리가 되고 재판이 끝나면 경위들이 빨리 일어나가서 나가라는 말을 하긴 합니다. 근데 오늘같이 이렇게 여러 번, 빨리 나가셔야 됩니다 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짐을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나가니까 경위분들이 한 10명 정도 양 사이드에 서 있더라고요. 오늘은 소복점이기 때문에 경위분들이 원래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아봐야 2분 정도 계시는데 우선 경위분들이 한 10분 정도 서 있었고 오늘 제 옆에 있는 분이 알려주셨는데 서초경찰서 정보과 정보관이 나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이 정보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과 시간이기 때문에 재판정을 볼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아마 이하상 변호사를 감지시키려고 온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하상 변호사는 그럼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모습인가요? 저는 오늘 이하상 변호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생각이 들으셨어요? 원래 이하상 변호사의 특징이 작은 거를 가지고 되게 부풀려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재판 진행 도중에 본인의 감치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인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재판이 끝나고 제 생각에는 이하상 변호사가 집에 돌아가야지 생각하는 와중에 잡혀가지고 바로 서울구치소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런데 오늘 그 감치 집행이 1차가 그 전에 불발이 되고 오늘이 재집행이라고 들었는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이 재집행이었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1차 집행은 왜 불발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당시에 1차 집행도 이제 서울구치소까지 갔다가 이 신원이 불명확하다고 하여서 다시 돌려보냈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당시에 권우현 변호사, 이하상 변호사가 본인의 그 신원에 대해 가지고 전부 다 거부 의사를 밝혔었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구치소에서는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가 특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풀어줬습니다. 아, 변호사가 내 신원을 밝힐 수 없다. 그래서 구치소에서 수용을 거절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 이런 재판부에서 네네. 이게 상세하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 이름이 뭔지, 뭐 남성인지 여성인지 이렇게 상세하게 적습니다. 특정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사를 밝히지 않았었습니다. 오늘은 구치소로 수감이 됐죠? 어느 구치소로 갔나요? 오늘은 서울구치소로 수감이 되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네, 며칠 정도 감치를 하나요? 이하상 변호사는? 이하상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일 동안 감치를 당할 예정이고요. 오늘 권우영 변호사는 정에 안 나왔는데 네. 법정 모독죄 5일이 추가되어서 20일 동안 있을 예정입니다. 그럼 언제 집행이 되는지는 혹시 알 수 있나요? 권우현 변호사는 감치 대상인데 되지 않았죠. 집행이 되지 않았죠. 언제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또 정확하게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겠으나, 오늘 상황에서는 모른다라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하지만, 현재로서는 네. 네, 금방 이제 이하상 변호사가 감치가 되었기 때문에 같이 감치 명령을 받았던 권우현 변호사도 금방 감치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 재판장이 나가게 되면은 감치 이미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곧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근데 재판 참석의 언론인이 좀 다른 언론사에 우리 강 기자 빼고도 다른 언론사 기자들이 좀 많이 있었나요? 오늘은 재판부에 기자들이 한 2분 정도 계셨습니다. 2명 근데 정도요. 네, 어느 근데 언론사인지 혹시 아시나요? 어느 언론사인지는 제가 아직까지는 이제 확인을 못한 상태고요. 네. 네, 오늘 기사가 막 올라오는 거 보니까 네. 이하상이 감치를 당하자마자 기사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언론사는 이미 알고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 시간상으로 현장에서 봤을 때 감치되자마자 이미 보도가 막 나오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이미 언론사는 엠바고 형태로 알고 있지 않았나라고 우리는 예상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